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최형두 의원님. 네, 우선에 제야의 종소리 타종 지역마다 다 또 타종식이 있습니다. 네. 제야의 종소리 또 그전에 지역 인사 또 이제 신년 되면 해돋이를 합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만날째부터 또 무악산 그 동네마다 해돋이 행사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네. 또 이번에는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처음 하는 것이어서 여기저기 다 인사하러 다니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원탑 또 우리는 3.15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네. 상림 국립묘지 헌화 또 3.15 기념탑 헌화 뭐 이런 행사하고 신년우리 당직자들이랑 덕담 나누고 떡국 먹고 그랬어요. 바쁘셨네요. 서울 지역구인 박성준 의원님께서 저는 1월 1일 날 당 행사가 있었어요. 당대표와 함께 이제 신년 인사회가 있어서 아침 인사하고 같이 떡국 먹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립현충원 가서 참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남산 있죠. 네. 남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쭉 돌고 네. 같이 떡국 먹고 그랬습니다. 네, 바쁘시네요. 네. 그날 떡국 2그릇 먹었습니다. 두 그릇 세 그릇씩 먹어야죠. 김종무님께서 최영두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뭐 신년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신년사 하면 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기자간담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어요. 신년 기자회견은 없고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생각을 좀 나타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죠. 특히 뭐 민생 개혁에 대한 부분, 또 노동 개혁, 그동안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그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연금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그동안은 쌓여왔던 장기 과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뭐냐면 경제 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장기 처방과 장기 처방이 있는 건데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지금 그게 국민들의 가장 관심인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뭐. 예. 최영두 의원님. 네, 우리가 정말 대통령의 다급한 마음 같은 걸 잘 엿보이게 하는 신년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수십 년간의 그 산업화 또 민주화를 함께 이루면서 산업화 해오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땀 흘린 또 기업은 기업대로 한 대가로 또 우리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또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에 있는 정말 힘없는 노동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묵묵히 일했습니까? 서민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큰 어떤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비토크라시가 불리는 지금 뭐 야당의 힘이 거세고 또 국내적으로는 여론이 상당히 분열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대국민 호소를 할까요?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반도체는 그동안 세계 1위 국가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 TSMC 대만 반도체를 일본에 짓습니다. 지으면서 5년 할 걸 갖다가 이전에 우리 60년대 50년대 개발 연도에 하듯이 밤을 새워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그뿐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나 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노동개혁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메탈처럼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에 해당하는 그 금속노조 이게 메탈도 상당히 타협을 좀 하고 그리고 산별 노조의 진정한 정신에 따라서 어떤 동일 직급 동일 어떤 정신도 회복하고 해서 이 외국의 경우 보면 특히 선진국 보면은 이렇게 그 지금 우리는 노동조합이 힘이 세지만 힘인 노조만 크게 지금 앞서가고 있지 노조 울타리 밖에 많은 분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편차가 급여 편차가 이렇게 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그 노동의 불평등 정말로 그런 것부터 해서 또 교육연금은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국민적인 아마 공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에 유독 이제 이게 민주노총이 워낙 그 목소리가 크고 또 민주당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은 노동의 지금 시장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고용의 또 유연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이제 대통령이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우리 거대 야당의 비토크라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비토크라시 얘기하는데 비토크라시는 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비토크라시라는 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할 수 없는데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을 뿌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부분 손 뿌리치고 있고 실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개혁 하겠다라고 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노조 때려잡기거든요. 지금 이런 거죠. 올해 경제 위기가 상당히 몰아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제 위기에서 국가 정책은 보통 경기 부양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지금 그럼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이 있습니까? 정책이 나왔습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없고 실제 그러면 뭐를 하고 있냐면 노조 그냥 때려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보면 노조에 대한 것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감축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지금 경제 위기에서는 가장 뭐냐면 선진국도 그렇고 경제 위기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다 같이 가는 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노동개혁 말은 좋은데 노동의 양극화 이원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원청과 하청 그리고 맞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와 비노조 맞습니다. 이거 더 줄여야 되는데 그게 노동개혁의 요체입니다. 네. 노동개혁의 요체인데 네. 그런데 노조한테 이 책임을 묻는 거 사실은 사용자 경영주 이런 사람들이 이 이원화 구조를 만든 좀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노조만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노조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너무 민노총의 힘이 거대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독일 사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독일에 보면 이게메탈, 이제 영어로는 IG 메탈이라 불리는 이게메탈이 우리 금속노련, 우리 민노총이 이제 금속노련의 그 주축이거든요. 그와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초에 사실 이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말 한번 협치 논의를 해보려면 구체적인 모델로 바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 이게메탈은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지금 노조의 정상화라는 것이 자, 지금 이런 노조의 양극화를 만든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98년 IMF 때 그 불안전한 노사정 구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건 좀 말이 좀 긴데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지준 앵커 말씀하시고 지금 정치자가 또 올리시는 그걸처럼 이 노동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이 노동개혁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예. 그 직능과 기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대 노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노조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민주당과 강한 이제 동맹을 맺고 있어서 그런 셈인데. 그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독일 예를 했는데 그 스웨덴도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립정부였거든요.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룬 가운데 노동개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슈레더도 마찬가지고 연정을 형성한 가운데에서의 정치적 대타협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스피로버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파급이 되면서 노조와 함께 같이 가는 정치를 대타협을 이뤘는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영국의 대처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에서 노동개혁을 했지만 그것이 추후에는 갈등의 요소가 됐고 그래서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처리즘 모방하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처리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개혁에서 특히 실패한 것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하고 그런 분위기 연합정부, 연립정부 같은 그런 대울타리를 만든 가운데에서 국민이 다 따라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네. 누구 하나를 갈라치기 하면서 여기서 때려잡아가지고 이 정책을 성공시켰다. 이런 전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좀 반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박성준 의원처럼 민주당 해주면 좋겠는데 네. 아무리 대통령이 협치하자 해도 그 얘기는 네. 이제 할게요. 0516님께서 두 분 다 질문에 답만 간결하게 해주세요. 0516님께서 지적합니다. 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협치는
근데 요원한 것 같아요. 요원하죠, 지금. 네, 신년 인사에 대해서도 만나지도 않았고 오늘 원내대표들 만나서도 뭐 국정조사 연장할 건지 그것도 지금 국회를 열 건지 이것도 타협을 못하는 거 보는데 올해는 좀 박성준 의원님 그리고 최영두 의원님이 막 맹활약해서 좀 개혁에 대해서 다른 정책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통해서 조금 이 선거제도 바꿔보자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입문한 뒤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네. 예, 중대선거구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이야기했고, 이건 우리 여러 중진학자들,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난 21대 이번 총선만 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이 전체 국민의 41%를 투표자의 40% 득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49% 득표했습니다. 네. 근데 의석수는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8%포인트 차이인데 의석수는 2배 차이 나요. 이제 이런 것이 소선거구제의 쏠림 현상 큰 폐해인데 성자 독식의 폐해인데 이런 걸 고쳐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비례성을 높이자 중대선거구로 가자라는 이 빵꾸는 차이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가 큰 논의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 특위가 됐든 뭐가 됐든 쭉 얘기가 되고 그것이 숙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서 대통령을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노동개혁한다고 쭉 던졌다가 그 연금개혁한다고 하다가 교육개혁하다 갑자기 가장 어려운 게 선거구제 개편이란 말이에요. 선거구제 개편이 되려면 여야 정개특위에서 얘기가 좀 더 나오고 네.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숙성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이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정말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알고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역사적 소임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봐서는. 그 인터뷰 과정에서 그냥 뚝 던질 끝나요. 맥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 말씀 더 하세요. 그럼. 그리고 이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거구제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쥐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87년 체제에서의 개헌과 더불어서 소선거구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대전환 시점에서 되는 거예요.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라고 하는 통치구조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맞물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제만 하나 고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그래서 네.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정치개혁 했어야지. 그렇죠. 정치 네. 구조 좀 제대로 바꿨어야지. 그 헌법도 실기를 바꿔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딱 듣고 보면은 이 문제의 관건은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박 의원님 말씀했지만 사실 이게 서울 수도권 의원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의원님들한테는 소선거가 제일 좋아요. 왜? 민주당 그렇어요. 민주당 그 호남 출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소선구제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좀 다른 그분들한테. 것이 네. 우리 경남, 부산, 울산은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북이 빈데 대구, 경북도 민주당 의원이 한번 나왔어요. 광주 한 번도 지난번에 우리 이정현 대표 한 번 나오셨다. 근데 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지금 오늘 뭐 한겨레 신문이든 경향신문이든 또 조선일보든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이리 보면은 이건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하자는 쪽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 정치개혁의 핵심 뭐냐면은 자, 국민들이 표를 던진 득표율하고 의석수 차이가 너무 편차 크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한 140대죠. 서울, 경기 합치면은. 그런데 이 득표율은 지난번 민주당이 49%, 우리가 40%, 41%좀 됩니다. 전국 평균하고 이 수렴한 데가 수도권이니까. 자, 그래 되면 140석이라 그러면은 그 득표율에 따르면 민주당 한 70석, 국민이 한 60석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요, 110석, 120석, 120여석 대 20여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엄청난 편차가 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님들로서는
아니 이거 나눠 묻기를 왜 합니까? 그냥 한 표만 더 얻으면 싹쓸이 할 수 있는 게 소선거구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개혁 문제에서 관건은 영호남 지역의 그 지역 의원들이 텃밭 의원들이 아니라 네. 수도권의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현역 의원님들의 결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말씀 잘했는데 득표율과 더불어서 의석수가 이제 비례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죠. 당연한 거. 그리고 이제 사표 방정식이 너무 승자 독점적으로 가서는 독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중대선거구제의 보완으로서의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대선거구제 그냥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의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경우는 다당제잖아요. 다당제는 어떻냐면 의원내각제를 통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그 구조 권력 구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랑 좀 맞는 거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소선거구제로 지금 88년 그 국회의원 선거부터 쭉 이어왔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여야가 이미 계속 만나서 정개특위로 해서 그 보완점에 대한 논의도 하고 해야 하고 뭘 이렇게 다 해서 어떤 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막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느 날 그냥 중대선거구제 합시다 하면 국회에서 됩니까 그게? 아니 의원님 아니 이게 의원내가 정개특위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숙성 단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어제 김진표 의장도 그저께 네, 3월 중순까지 말씀하셨고 해서 사실은 국회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결국 그 의석수에 대한 계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한 노동개혁 3대 개혁을 갑자기 한다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연금개혁이나 이건 참 교육개혁은 누구나 해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바구니를 달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정부들이 주재했던 사안이고 노동개혁 역시도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이제 이래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은 노동까지 양극화되는 이 현상이 심각한데 이건 누군가가 네. 노동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노사정 모두가 개혁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 똑같이 목에 차 있는 거 가져가야죠.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그것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중대선거구제 얘기했으면 권력구조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개헌에 대한 그 얘기가 다 나와. 아니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거는 개헌 신년에서- 문제는 국회가 주도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구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러면 권력구조에 대해서 개헌을 어떻게 하고 로드맵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제를 어떻게 이게 다 세트거든요. 하나로 갈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그 로드맵은 국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대통령 화두를 던진 거고요. 화두요? 네. 대통령이 이거는 국회가 어떤 부분은 뭐 누가 모여서 특위에서 이 정도로 이 국회 사정 그리고 정치 사정 그리고 개헌 사정 여기까지 뭐 정치적으로 거기까지 아니, 이거는 승부수죠. 왜 그러냐면 개헌과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네. 국회에서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차기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러한 개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선거구제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정치개혁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거기에 의심이 있는 아무튼 것이죠. 대통령이 이런 틀을 그럼요. 보고 큰 틀을 네. 국회가 움직이고 뭐 여기까지 판을 읽거나 네. 그걸 보고 자, 이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 노림수를 제목입니다. 던졌을까?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운된 선거구제 개편. 운을 뗐죠. 운을. 국회 진지한 논의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야 보수 진보 논조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건 뭐 한번 해봐야 된다는 자, 겁니다. 가볼게요. 한미 공동 핵 연습한다 얘기했고요. 네. 지난주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제주도에 핵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 특위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뭐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 전에 또 뭐 부산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우리 지역구에 핵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교 전문가이신 최영두 의원님 미국이 핵을 이렇게 배치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미국은 철저히 비핵화를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서 미국과 군축 협상한다는 망상을 깨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이 네. 야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비축해서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쏘아대는데 미국 당신들이 우리 다 보장해 줄 거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를 타격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아가면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묻는데도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원칙은 뭐 미국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우리 당내에서 나오는 의견이지만 네. 정부가 뭐 그걸 정한 바는 없고. 그래도 이번에 걱정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지금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강화하는데
정부가 네. 아무 대책 없이 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예. 없죠. 그러니까 WMD라든가 핵을 위한 방어 시스템. 우리는 지금 선제 공격이 아닙니다. 전부 방어를 위해서 저기 쏘면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바로 반격을 해서 그 추가 피해를 막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게 이제 확장 억지력이죠. 억지력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어제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미국의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미국 기자가 한미 간에 네. 핵 연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오역이었죠. 오역이어서 그건 다른 문제고 지금 한미 간에 핵 확장 억지란 차원에서 북한이 하면은 핵 무기 배치나 이런 것들은 좀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미국의 원칙을 존중하는데 대신에 확실한 핵 확장 억지를 보장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핵 확장 억지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뭐냐면 네. 제가 신년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신문사하고요. 그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의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토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박 의원님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핵은 공유가 됩니까? 핵 자체가 전력이? 핵은 독점이잖아요. 핵은 독점이고 그래서 미국의 개념은 뭐냐면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핵우산 아래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라는 개념이래요. 이 핵을 나눠서 공유하고 기획하고 연습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핵에는. 그런데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제가 최 의원님 미국의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됐든 우리 핵에 대한 얘기 같이 다투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왜 우리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그래서 뭐냐면 로이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정리해 주세요. 핵전쟁 연습을 하고냐. 이 얘기는 뭐냐면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핵과 같이 해서 연습을 하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 미국 기자가. 근데 이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미국의 전략가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로이터 그래서 기자가 제가 한 말씀만 드려요. 핵은 공유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핵우산은 맞겠죠. 그래 핵우산 아래서 핵 억지를 하겠다. 이게 미국의 정책이죠. 물론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은 그 물맥상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맞는 자, 말이죠. 이런 거예요. 자, 그 미국의 이제 핵 비핵 전문가들 이야기가 자, 핵을 한반도 내에 배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핵 확장한다. 반대하고 그런데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핵 운반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핵잠 사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할 거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 핵 미사일이 저렇게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고 이제 우리 서울을 겨냥할지도 모르고 어디를 겨냥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이게 무슨 대책이 있느냐. 정부도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비확산 구조에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또는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이렇게 지금 허용할 준비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답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 한미 간에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긴급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SAP라고 스페셜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밥 우드드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은 한반도에서 몇 초 만에 그걸 감지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사전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단계별로 방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간에 굉장히 그 밀도 있는 논의와 준비가 돼. 그게 플래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플랜을 짜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 좋은데.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너무 공동 연습을 하고 공동 있다. 연습이라 하면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핵을 배치한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원님들 따라서 이제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개념도 제발 좀 북한한테는 좀 비핵화 이야기 좀 확실히 좀 하세요. 북한한테 자꾸 무슨 망상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핵무기를 키우면 미국하고 군축 협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술핵 배치하자고 맨날 국힘의 의원들이 대부분
대부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재석 대부분 비대위원장도 그 전술핵 배치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미국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전술핵 배치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반미 노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 핵에 관련된 대해서는 만날 때는 좀 다정하게 걱정 안 인사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서로 문제는. 이렇게 아니, 덕담하면 우리 박 의원님 걱정 안 갈 때 됐으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네. 실제 시뮬레이션 뭐 다 하자는 끝났어요? 이야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려면 막어서 이제 갈 때 됐으니까 이제 네. 또 좀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또 예, 예. 토론해야 됩니다. 8891님 대통령의 언어는 좀 엄중해야 됩니다. 이런 일 전쟁 얘기하면 안 반복되면 되죠. 국민은 혼란스럽고 아니 그렇진 불안합니다. 않은데 예 그렇진 않은데 누가 너무 과대 해석하는 분이 있고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시뮬레이션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핵 연습 이런 건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 다 지금 북한이 어디서 쏘면은 이걸 어디서 고고도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고 알래스카에서 또 동해에서 우리 저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고도의 시뮬레이션이 합동 그게 군사 연습 그 아니, 시뮬레이션이 지금 보면 있어야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주도에 핵전력 배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네. 얘기하는데 제주도는 평화의 섬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뭐 방향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윤석열 정권에 새해는 대해서. 여야 좀 너무 걱정이 협치했으면 많으세요. 좋겠어요. 아니 걱정이 돼요. 지금 걱정 안 걱정 국민들이 안 지금 좀 많이 걱정하고 했으면 있어요. 좋겠어요. 아니 전쟁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됐는데 그거는 걱정되기 옛날 시작했어요. 로마에서 이야기하듯이 최영두, 자, 박성준 두 분 평화를 감사합니다. 원하면은 인사 전쟁을 얼른 준비하라. 인사. 감사합니다.